저도 가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은 놀지만 분명 정신 차리면 중학교 가서는 엄청 열심히 해줄 거야. 그 예전 우리 때는 초등학교에는 놀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잘 되었다더라 하는 무용담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말이 거의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듣고 있어요. 그만큼 갑자기 뛰어나게 자라기 어렵다는 말인데요. 왜 그럴까요? 입시에서 나타나는 4가지 학생 유형을 재밌게 소개한 내용이 있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얻은 나름의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고 각자의 인사이트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시기가 딱 정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초등 입학 전에 영어 유치원을 선택할 때부터 명문대를 거쳐서 전문직군에 이르는 취업 시기까지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애 주기 이런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의 약간 학업 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가지 학생의 타입 유형입니다. 자, 1번 유형.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가 쭉 이렇게 우상향 이런 말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그래프의 모양인데요. 나이에 따라서 쭉 비례해가면서 학업 능력이 향상되고 성취를 계속 이루어가는 그런 유형이죠. 어릴 때부터 부모 말 좀 잘 들으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학원을 다니고 또 학군지에서 공부를 하고 명문대를 나와서 돈을 잘 벌고 이렇게 떠올려 보면 대략 강남권에 있는 대치동 아이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물론 거기에 국한돼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잘 만들어진 밭에 아이들이 이렇게 잘 그대로 자라서 쭉 공부를 잘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유형은 입시 로드맵을 잘 따라서 한 케이스, 상위 10에서 15% 정도로 저자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육비 많이 쓰고 열과성을 다하는 교육열이 높은 케이스인데 아이도 잘 따라줘서 성과가 나는 그런 케이스죠. 2번 유형은 명문 학군지에 가거나 학원 좋은 것은 잘 다니고 있는데 돈은 참 많이 쓰고 에너지를 썼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가장 슬픈 유형의 그래프죠. 시키는 대로 초등 고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좀 잘 하다가 억지로 한 공부에 실증이 나서 어느 시점에서는 점점 성적이 떨어져서 결국에 입시에서는 안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리고 다음 3번 유형인데요. 3번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는 유형이에요. 아이 입장에서도 그렇고 부모 입장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이런 유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게 되는 유형인데요. 어릴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책 읽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학교 때 가서 본격 공부를 시작해서 또 좋아하게 되고 빠져서 이후에 확연히 성과가 두드러져서 좋은 결과를 딱 보여주는 그런 유형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산으로 들로 어디로 이렇게 놀러 다니다가 갑자기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 갔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이제 들리곤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이런 유형들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서 해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유형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어릴 때는 놀았는데 이후에도 쭉 노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학업 성취도가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낮은 경우로 쭉 이어지는 그런 그래프 형태인데요. 아마도 부모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아이를 지금 초등생이라 놀리고 있는데 혹시 계속 쭉 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드는 그런 형태인데요. 여러분의 자녀는 이렇게 4가지 그래프 중에서 어떤 유형으로 가고 있나요? 또는 어떤 유형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초등에 잘 놀고 학습적인 동기부여를 갖게 되어서 중고등에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성과를 냈다, 이런 시나리오를 사실 갖고 싶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놀이의 유형에 따라서 노는 거를 잘못 놀았을 때 이후 공부 잘할 가능성이 확 줄어들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빠진다거나 게임 같은 것에 빠져서 실컷 노는 경우는 공부로 돌아올
확률이나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지죠. 그래서 놀더라도 건강한 놀이를 하고 뭐 독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좋은 놀이를 해야 또 나중에 공부 쪽으로도 이어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좋은 습관과 아이의 동기부여 그리고 공부할 체력을 잘 초등 때 키우면서 놀아야 공부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겠죠. 그 물리적인 또는 경제적인 정신적인 에너지를 초등 기간에 엄청 쏟아부어도 잘 되기도 하고 사실 안 되기도 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아이의 능력이 다 다르니까요. 여기에 교육을 함께 하고 있는 부모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의 경제력 수준, 능력도 다르고 또 부모의 인성, 가정 환경, 분위기도 다 다르니까 이 결과는 모두 천차만별로 나뉩니다. 아이가 초등에 엄청 공부를 했는데 스스로 즐겁지 않고 괴로웠다 이러면 언제든 탈출하고 싶었다 이런 마음이 든 경우라면 아이의 머리가 커진 그 언제 중등이든 고등이든 또는 대학 가서든 언제든 공부를 손에서 놓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 그릇을 좀 최대한 키우고 좋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높여가야 하는 것인데요.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뒷바라지를 잘해준다가 아니라 그 아이가 공부를 즐겁고 재미있고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경험을 해주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부가 나중에 아이 인생을 어떻게 반짝이게 해줄지 하고 싶은 일의 모든 것의 기초가 공부임을 이해하고 느끼게 해주는 것,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건강한 몸과 좋은 습관, 그리고 내적 동기를 가지고 스스로 깊이 있게 몰입하게 해주는 것. 이렇게 말을 쭉 늘어놨는데 참으로 어려운 것들 뿐이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해내면서 가야 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입시 이야기의 시작을 이렇게 세 편으로 가볍게 먼저 나눠봤습니다. 이후 그 전문가분들의 인터뷰나 강연들을 통해서 대학 입시의 바른 정보들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초등 저학년부터 고학년 또 중학생 부모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좋은 컨텐츠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수많은 입시 정보와 책들 중에서 좀 더 바람직하고 좋은 정보들을 나눌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유형들 중에 사실 아마 다른 분들도 바랄 텐데 나도 돈 안 쓰고 그 성과 나오는 유형 너무 욕심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싶고 아이들이 공부를 좀 잘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무엇보다 초등에 너무 막 공부하지 말고 놀 시간을 주고 싶은데 이제 마음이 두 가지인 거지. 놀았는데 아까 말한 4번 유형처럼 쭉 놀 수 있다 라는 걱정 하나, 근데 놀았는데 좀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뒤에 해서 좋은 성과가 났다 그러면은 노는 동안 사실 이 사교육비도 안 들고 하니까 좋잖아. 뭐 아이가 다른 인생 플랜을 세워서 대학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내가 진짜 뭐 가게 할 수 있는 미천을 조금이라도 대준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유대행하는 것처럼 돈을 얼마 딱 줘서 그걸로 다양한 뭐 시행착오를 겪어보게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 근데 너무 이제 여기에 올인해서 우리 아이는 잘 될 거야 아무리 봐도 공부머리는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믿고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도 나중에 실망감도 클 것 같기는 해. 교육비는 어느 정도로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그때를 잘 타가지고 지원을 해주려면 그때 딱 지원을 해주고 그냥 그런 그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맞아. 이제 사실 나중에는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시간이 다 지나버리면 맞아. 그 시기를 놓치게 된 거잖아. 그래서 꼭 이 아이한테 이게 지금 필요할 때다라고 느끼면 좀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고 또 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조절해서 현명하게 모아뒀다가 나중에 그때가 왔을 때 좀 더 투자를 해준다거나 그때마다 그때 최선을 다하는 그냥 그런 느낌 같아. 그렇게 하고 사실 과거로 돌아간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면 돌아가도 그 이상 잘하기가 어려우니까.